네, 영암에서 온 현대사무 김한규 부사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 마이스터고 학생이 얘기하셨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그다음에 고령화 심화 지역이어서 인재 채용하기가 거제나 울산에 비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생산기술직뿐만이 아니라 대졸자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다른 저희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실 때 인구 소멸, 고령화 심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할 말로 저희 회사에서 500m만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 참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채용을 꾸준히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사무 부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박종식 박사님도 아까 학생들 말에 이게 정말 조선업이 괜찮은 건지도 나중에 한번 말씀. 지금 이제 회사 측에 오신 분들 다 말씀드리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주노동자 많이 쓰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지경에서 그 이주노동자 계속 뽑고 있다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돈 문제라고 봐요. 임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암에서도 그 청년 내국인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감한 투자가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오션에서 그 아까 그 하청 지회장님께서 강인석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 하나오션에서 이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 아직까지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오게 큰 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제 3월 10일부터 이제 그 노조법 2, 3조가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진행이 될 텐데 굳이 이걸 버텨가면서 안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도 좀 그 마인드를 좀 바꿔서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업 예. 예, 전 한국노동연구원에 있고요. 박종식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전망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저도 이런 문제 조선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도 오랫동안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근무 환경 문제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제 지금은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연구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아까 그 누가 최현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선소들이 지금 되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대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많이 닫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살아남은 조선업체들한테는 약간의 기회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좀 있고 특히나 그 뭡니까 그 아까 뭐 한 61% 정도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초대형 조선소들보다는 중전 중형 조선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이제 뭐 사양 산업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앞으로는 그 한국하고 중국이 아마 이제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선 산업을 이제 주도를 하는데 이제 다수의 물량들은 아마 이제 중국이 주로 이제 많이 하겠죠. 벌크선이라든지 뭐 이쪽은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그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한국은 앞서 뭐 정준 교수님 표에도 나왔으면 한 20% 정도만 뭐 시장 점유율을 하더라도
뭐 연간 우리가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들에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조금 그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은 그 어떻게 지정학적 불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해군력들을 이제 보유하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는 이제 뭐 특수선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등락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되게 운이 좋은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이제 좀 조선업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업이 주도해서 조선업이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잘 활용을 했던 걸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한 10년 동안 지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거 지금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선업을 갖다 유지하면서 기간 산업으로서 전략 산업으로서 유지하는 뭐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기회 르네상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한국이 양분한 일본보다는 뭐 그런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를 위해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 계속 나옵니다만 제가 노동연구원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노사가 같이 좀 그 이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좀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조선업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철강 산업을 보면 작년 말에 K스틸법, K철강법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조도 같이 참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조선산업기본법이든 아니면 뭐 이름을 좀 K조선법으로 바꿔서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조선업에서도 국가 전략산업 기간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제도적인 받침들, 거버넌스를 통한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그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조선업청처럼 조선업이 불안하듯이 미래가 잘 불안정하다라는 그 말씀 지적 주셨던 게 학생 얘기처럼 그 전까지는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